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뭐 장마 진다고 그래가지고 비가 뭐 이빠이 오고 그랬는데 아까 한 5시 반쯤 그냥 비가 그냥 엄청나게 그냥 쏘락비가 내립니다. 어쨌든 뭐 하루 종일 그냥 구질구질합니다. 지금 밖에도 비가 오고 있어요. 비 내리는 월요일. 비 올 때는 뭐 다른 거 업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 올 때는 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쉬라. 그래서 어떻게 쉬느냐? 먹으면서 쉬어야 돼요. 그냥 쉬면 안 됩니다. 먹으면서 쉬라. 뜨끈한 도토리 묵밥 쫙, 냉묵밥도 좋겠지만 뜨끈한 이런 도토리 묵밥 쫙 한 그릇 몸에 바르고 거기다가 메밀전 또 양념간장 맛있고 칼칼하게 한 양념간장 딱 찍어서 메밀전도 또 쫙 한번 바르면 좋고, 그것도 조금 부족한 듯 하면 김치전, 김치 빈대떡을 쫙 순대에다 채우면 쫙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미식미식하면 수박 쫙 또 땡기고, 수박 먹고서 또 오줌 몇 번 넣고 뭐 좀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쫙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담았던 그 오미자 액기스에다가 탄산수 그거 시원하게 해서 쫙 한 잔 쫙 목구멍에다 바르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대통령도 필요 없어요. 에이?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쫙 오늘 이렇게 쫙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비 올 때는 이렇게 한번 좀 쫙 보내보세요. 그리고 뭐 고민한다고 그게 고민이 해결돼요? 짜증낸다고 그게 짜증이 해결돼요? 안 됩니다. 열나요. 에어컨 켜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쫙 한번 그 주변에 먹을 게 뭔가 있나 한번 고민하고 한 잔 쫙 몸에다 바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내일도 비 온다고 하니까 뭐 또 항상 뭐 내일만 비 오는 게 아니고 또 여름에 또 계속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날은 꼭 이렇게 메뉴를 한번 쫙 짜보시고 몸에다 바르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한번 보내셨으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뭘 얘기하려고 또 궁지렁을 따느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약을 어떻게 먹는 게 좋나? 가장 좋은 건 약을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약을 먹으려면 물과 함께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왜? 물은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고 딱 중성이에요. 그래서 물이 좋은 것이에요. 오늘 약을 먹을 때 다른 걸 같이 이렇게 뭐 먹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약은 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어떤 약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게 몸속에 들어가면 다 무슨 효과가 이빠이 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확산되고 중화되고 감소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아시겠어요? 물이 아닌 다른 음료로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첫 번째, 진통제. 우리가 감기약, 두통약 해서 거기에 보면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들쩍지근한 당분이 많이 들어간 콜라, 사이다, 주스, 무슨 뭐 그 크래커, 과자나부랭이 이런 거 같이 먹어버리면 서로 결합해서 흡수를 낮춰요. 약 효과가 늦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이런 약 먹을 때는 그냥 물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통제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뭐 아스피린 먹고 있어요. 이건 아스피린 비타민C를 빠르게 배설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은 채소, 과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뭐 인조 비타민C 몇 미리그램, 그게 아니고 이 브로콜리 대궁 있잖아요. 여기 꽃 말고 이 대궁
여기가 비타민C, 천연 비타민C 덩어리예요. 그거 일주일에 한 서너 번만 삶아서 쫙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그냥 비타민C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위장약.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커피, 콜라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속도 쓰리겠지만 이 카페인이 혈중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승질이 아주 예민해져요. 그리고 위장 장애가 발생해. 우리가 여기 벽다방 커피, 믹스 커피잖아요. 그 벽다방 커피를 먹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데 그냥 아침에 생각난다고 그냥 한 잔 먹고 뭐 오후에도 한 잔 먹고 괜히 쓸데없이 물 먹으면 되는데 그거 먹어버리면 나중에 장상피화생, 장 내벽이 두꺼워져요. 그럼 결국 위염, 위궤양, 위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벽다방 커피 끊으세요. 세 번째는 혈압약.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치즈나 동물의 간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실 때 복용하면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면 약의 효과가 정상보다 높아져요. 왜? 혈관이 요만큼 늘어나야 돼. 확 늘어나면 혈압이 쭉 떨어져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은 물과 함께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먹는 그 변비약, 남자도 가끔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 왜 똥을 못 넣어가지고 변비약을 먹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에이? 우린 가서 그냥 딱 내리면 그냥 부다다다 그냥 쫙. 에이? 아니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변비약. 대부분의 변비약은 위장에서 녹지 않고 대장에서 녹도록 그렇게 코팅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유를 같이 먹어버리면 이게 우유에 코팅된 것이 그냥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저 대장까지 가지를 무뎌. 그냥 위장에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변비약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조금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먹는 항생제입니다. 우유, 술, 커피 이런 것과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항생제의 일부 성분이 우유, 유제품, 제산제, 철 성분이든 이 비타민과 함께 복용하면 체내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항생제 약효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갔는데 의사가 볼 때 이거 항생제 효과가 없어. 그럼 항생제를 더 고농축을 시킨 고농도를 줍니다. 그럼 몸이 망가져요. 아시겠어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커피, 콜라, 녹차, 초콜릿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도 이런 항생제와 같이 복용하면 카페인 배설이 억제돼. 카페인이 빨리 분해 배출되는데 그게 배출되지 않아서 심장이 두근두근, 심계항진, 그 다음에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고 불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항생제 먹었는데 심장병 걸린 것 같고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성질이 더러워져요. 저 평상시 안 그래도 왜 정말이냐? 이해하죠? 그리고 고지혈증 약. 고지혈증 약은 주수, 특히 자몽주수와는 상극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주스나 자몽주스 같은 걸로 같이 그냥 꿀떡 생겨버리면 혈중 농도가 증가돼서 중성지방 조절, 중성지방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망가져버려요. 실패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동양의학적, 이 서양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신맛은 수렴작용,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지 않아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제는 혈관 활성 물질인 이 티라민이 함유된 음식과 술을 조심해야 된다.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항우울제는 치즈, 소, 닭, 간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량 함유된
티라민 성분과 합쳐지면 혈압이 올라요. 그럼 결국 뭔가 음식과의 이러한 조화 균형이 깨진 거죠. 잘못된 거죠. 그게 어찌 보면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술도 항우울제와 만나면 약효가 과도하게 오르기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용을 중지해야 된다. 알겠어요? 술 먹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약과 알코올이 만나면 약효가 과도하게 증가돼서 또 어찌 보면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우울제도 그냥 물과 함께 해라. 뭐 다른 거는 섞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정리하면 약도 중요하지만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그 약효가 확산되는 게 있고 너무 확산돼도 문제고 또 중화돼도 문제고 약효를 감소시켜도 문제입니다. 왜? 감소시키면 다음번 갔을 때 의사가 약을 더 세게 주기 때문에 세게 주면 줄수록 우리 몸은 망가집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약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약은 이 약의 독성 때문에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약도 모르고 음식도 모르면 내 몸만 병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방법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어요. 약의 성분과 이러한 음식에 관련된 상관관계도 정확히 알아야 약이 처방된 대로 정확히 효과가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얼핏 먹었는데 약이 확산됐고 효과가 확 올랐고 또 어떤 거는 그냥 본전치기도 안 되고 어떤 거는 효과가 감소 이러면 몸만 병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알면 뭐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말로는 아는 것 같은데 물 먹는 게 아니고 그 물이 뭐 맛이 없으니까 뭐 녹차에 먹자 연하게 뭐 커피에 먹자 연하게 녹차에 먹자 어쩌고 저쩌고 뭐 오렌지 주스에다 먹고 다 꼴값 떠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약이나 고농축 영양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선 위장 기능 약해지고 소장, 대장, 종국에는 혈액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도 우르 박사가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 참 중요한 얘기였어요. 약은 콩팥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몸은 콩팥이 망가지면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모든 병의 시작은 물론 콩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면 뭐 그 기록에 보면 5달 이상 먹는 거를 뭐 즐기는 사람도 있고 5달 이내 즐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나이 먹으면. 그리고 10알 먹는 사람도 있대요. 내가 먼저 얘기했죠. 27알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 대박이지 그게. 에이? 그러니까 약 먹다 그냥 약독에 취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명에 못 살아요. 그래서 약물 상호 간에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약 효과 기준보다 너무 효과가 확산되고 중화되고 감소되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의 대표적인.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도 정확하게 알고 먹는 음식과의 상관관계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했지만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우려해서 약을 먹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대단히 많다는 거야.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많다는 거야. 나이 먹은 사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 가면서 약이 주인이 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동의보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심자 일신지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마음이 건강의 주인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건전해야 육체가 건강하다. 그래서 육체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지 않도록 그냥 몸에 병드는 데 따라서 약을 이것저것 주워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즉 아주 쉽게 오늘 요 내용으로 정리하면 약이 주인이 되면 수명이 단축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 참 좋은 얘기, 여러 군데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속담입니다. 약도 알아야 제대로 효과를 내고, 약과 음식과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효과를 정확하게 내고 질병을 정확하게 치유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오늘 약을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질문을 그냥 물과 함께가 최고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음식과 같이 먹어봐야 부작용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이 주인이 되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약 끊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